20대 대선 이제 결전의 날까지 딱 8일 남았습니다. 이제 사흘 뒤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요. 정말 대선 레이스 막바지까지 온 건데 막판 판세와 남은 기간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정의당 선대위의 박원석 공보단장 철과 석 두 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 코너지만 굉장히 성의 있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철과 석 이름하여 돌쇠 토론.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마님. 저희 돌쇠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제가 마님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마님. 의도하고 지은 건 아닌데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저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돌쇠 토론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두 분이 굉장히 더 친근하게 와닿고 뭔가 우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예.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박원석 단장님인데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방송하게 돼서 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저렇게 입에 발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저랑 방송을 3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밖에선 지겹다 그러니까서. 근데 우리 장성철 소장은 제가 모시고 있는 지역의 유권자고요. 아, 대한민국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인데 예. 일단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도 싫어합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으시죠? 저 지역구가 어디시죠? 경기 고양입니다. 고양. 그렇죠. 네. 고향이시죠. 거기 또 주민이시고 사세요. 네, 그런 사이시고 지금 정보가 많은 평론가다 얘기하시니까 제가 언뜻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판세 분석하기 전에 그것부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장성철 소장님. 네. 대선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엑스파일이란 거 하나 터졌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되살려 보겠습니다. 그래 윤석열 일명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네. 게 터지고 그게 이제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커졌던 네, 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아니요, 그거는 이미 찢어 버렸고요. 저를 준 분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네. 준 분이 갖고 네. 그때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하셨던 정치는 걸로 아니세요. 기억하는데 네. 뭐 어느 쪽에 금융계 분이에요? 아니요, 그 국회 쪽에서 오랫동안 좀 정보 쪽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은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분입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모르실 아닙니까? 거예요. 아 모르는 분입니까? 그 어떤 분인지 이니셜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질문이 올라오네요. 싫어요. 빨리 엑스파일을 어디서 생산했는지 기억 안 나요. 원인 출처를 얘기를 하세요. 여하튼 그분은 가지고 있다. 네. 그 당시에 내용을 공개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시잖아요, 장 맞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쭉 이제 좀 여러 가지 막 이슈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고 하는데 다 나왔습니까?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때도 한번 제가 여기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후보 장모분의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공개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든 좀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장모의 금액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 부동산 거래 금액과 관련해서 예. 좀 본인과 어떤 특정 기관이 아니면 모를 만한 그런 내용이었었다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제약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 나왔다. 엑스파일의 적중률이 높았습니까? 거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계가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네네네. 나올 만한 것들 거의 다 나왔다. 그냥 다 퍼부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권에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놨다 네. 하는 그것들이 거의 다 나왔고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금액에 대한 네, 얘기. 네. 그거 말고도 혹시 더 지금 하나쯤 더 나올 게 있습니까?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엑스파일을 찢어버렸다고는 하지만 네. 내용은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뭔가 모종의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 전혀 아니에요. 진짜. 머릿속에 보관을 하고 있든 머릿속 저장고에는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아니 정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했고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이제 며칠 남은 거죠? 오늘이 7일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일 남았죠. 사실상 그렇죠. 네. 사전 투표로 그렇죠. 따지면 이렇게 박빙이었던 대선이 또 있었나요? 이회창, 김대중
그 대선이 그래도 이번처럼 여론조사 판세가 한 치 앞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가장 표차가 우리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적었던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50만 표 개표하고 나서 DJP 연합까지 하고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힘겹게 이겼는데 예. 사실은 그 이회창 총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어떤 언론하고 네. 해가지고 네. 그 단일화에 내가 연거푸 사실은 실패해서 이 정권을 못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그런 얘기를 인터뷰 하던데 했습니다.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 지금 치열한 막판이 안개 속 경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지율이 좀 표 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에 발표한 성인 2,000명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그냥 아예 똑같아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 외의 조사들도 저희가 유튜버 레인보우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충 여러분 표 보시면은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점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태로 그러니까 깜깜이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 선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세라는 게 안 만들어집니까? 이거를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비호감 대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후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담당할 만한 비전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감이냐,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만 그 여론보다는 대략 한 10% 정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 자체의 문제지 다른 문제를 찾기에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이 후보 저 후보 다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유권자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선거를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일단 구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인물이 있는데 대선에서는 후보 요인이 제일 큽니다. 후보.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도 정권 교체 여론에 못 미치지만 이재명 후보도 곧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네. 후보들이 도덕성 논란, 또 자질 논란,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그거를 제대로 불식시키거나 해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 비호감 대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네. 마음속으로 유권자들이 생각은 있죠. 정권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정권을 연장해서 한 번 더 어쨌든 이 탄핵된 정권을 심판하고 뭔가 개혁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속의 결정은 있지만 막상 후보들을 보면 선뜻 이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저는 선거 막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족쇄가 너무 많다. 족쇄. 후보들. 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혁안 내세우려고 그러면 대장동이 또 발목 잡고 또 부인 김혜경 배우자가 또 발목 잡고 본인이 유세장 가서 말실수한 거 발목 잡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족쇄에 덫에 걸린 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대세 없이 결국은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깜깜이 기간 일주일 동안 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수라면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든 판을 확 바꾸는 변수든 변수라면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 단장님. 저는 이제 가능성이 아주 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쨌든 단일화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윤석열, 안철수 양측의 이제 폭로전까지 나오면서 거의 이제는 결별 수순으로 가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의 단일화 압력이 굉장히 세요. 어제도 지금 기사가 밤에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임명진 목사가 네. 단일화가 결렬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만큼 이 민심이 세다는 거죠.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일 텐데요. 아니 불 꺼졌다고 아직도 안 보세요?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투표용지 지금 인쇄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사전 투표 들어가기 전이면 고지하고 예. 투표용지에서 이렇게 빨간 줄 긋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 어렵죠.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에서 이미 후보들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뭔가 수가 날 텐데 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밤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네. 지도부에 대한 강한 성토도 있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돌릴 만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진실함, 뭐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과정까지 다 네. 밝힌 건 네. 이제 결별 수순으로 가고 책임론 넘기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극적 반전이 있으려면 웬만한 카드로는 안 될 텐데 그렇죠. 그게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보들의 실수죠. 특히 이제 지난번 그 TV 토론 때 그 한미일 군사동맹, 뭐 일본의 유사시 군사적 개입도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 이런 게 사실은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실언이 될 수 있고 아무리 그 마찬가지로 뒤에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해도 아니 근데 아니다도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어제도 저 여기서 김경진 의원하고 토론했는데 예, 한판 승부에서 이게 외교 지형이나 외교적 상황이 변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가능성을 닫아두면 되냐 그 얘기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간 군사 동맹도 하나의 선택지로 열어야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전히. 그래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국제적 관심사가 돼 있는데 네. 뭐 앞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경험 없고 뭐 무능하고 무식한 대통령을 초보 대통령 비난하면서 이것도 이제 많은 그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실수들이 한 번 남아 있는 TV 토론에서 혹은 유세 과정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막판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와 말실수 두 가지 변수 말씀하셨는데 장돌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할 말을 박원석 단장님께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할 동의하세요?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요. 예. 인간의 예측을 넘어선 돌발 변수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 상황은.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이면 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거 근데 아니에요?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일단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후보 자신의 실수, 실언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 되면은요 모든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후보가 무슨 말 하나, 뭐가 실수했나 해가지고 눈여겨 보거든요. 네. 실수하지 말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라. 지금은 추가 득점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켜라. 침대 축구 해야 됩니까 지금은? 네, 지금 침대 축구 해야 돼요. 자,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죠. 두 분 다 동의를 하셨는데 단일화 얘기만 조금 떼서 더 해볼게요. 사실상 협상 일찍 까면서 깐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여러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공개 느낌보다 깐다는 느낌 쪽이 더 맞아요. 확 와닿을 정도로. 원래 파일명이 정리해서 안 되면 깐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물론 해명은 국민의힘의 해명은 이번에 만든 제목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덮어 쓰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두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국민의힘 주장은 그런데 요 정도로 까고 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로 뭐라 그래야 돼요? 상해 있을 텐데 이래서 단일화가 되겠는가? 그래서 결렬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거거든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렬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협상안은 양쪽에서 거의 합의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결렬 사유가 뭘까? 그러면 감정 문제밖에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감정 문제가 나머지 한 8일 동안 해소가 될 것이냐? 그 감정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신뢰 부족이었다. 양측 간에 그동안에 어떤 신뢰 관계를 쌓을 만한 일들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한 13일 남겨놓고 단일화합시다. 그러면 서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양측 간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못 믿음, 이런 것들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저쪽 때문에 이게 단일화 결렬됐어요라고 고자질까지 나온 현상을 발생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 회피죠. 특히 후보가 직접 공개를 한 거 이게 좀 치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게 뭐 드는데. 통상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좀 비켜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책임을 세게 넘기는 이제 그런 액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뭐 냉정한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관계, 즉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고 네.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동안의 물밑에서 이러저러하게 오갔을 법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뭐 통합 정부와 정치 개혁의 메시지 이게 연관이 과연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양손에 떡이 왔어요. 근데 어느 떡이 과연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더 이제 이 선택 가능한 떡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충분히 해봤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협상안까지 즉 거의 타결 직전의 안까지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마지막에 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려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보고했다. 네. 공동정부안 보고했고 공동인수위안 보고했고 뭐 인사권 보고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들은 바가 없다. 근데 그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믿기 어렵고요. 보고했다는 한 사람이 보고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거부했다는 거는 근데 다른 어떤 정치적 가능성, 다른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감정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런 정치적 계산에 비해서는 좀 부차적일 거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에 드롭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완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완주에도 당신한테는 길이 있다. 누가 여기서 드롭하고 길을 찾겠어요? 완주하고 길을 찾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두 고수의 지금 우리 두 돌쇠, 두 프로의 의견이 약간 갈리는 것 같은데요. 장성철 소장님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윤 단일화는 가능성 제로라고 보시고 네. 제로라고 보시고 그 이유는 감정의 골이 상할 만큼 너무 상해 신뢰가 있다라고 없습니다. 보시는 거고 우리 박 단장께서는 아직은 희망의 불씨가 있는데 글쎄요, 뭐 한 10% 미만 정도로. 그 10% 미만의 근거는 그러면은 지지자들의 열망이에요? 그렇죠. 부담, 그거 압박? 굉장히 크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오차범위 내에 그렇죠. 혼전이기 때문에 모르죠. 네. 정말 열어봐야 아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한 그 결말을 과연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내 압력도 굉장히 셀 거라고. 근데 뭘 줄 수 있? 그게 이제 정확한 판단이신데 저희가 정치권에서 가장 행보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분이 안철수 후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합리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것과 다른 결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또 3월 3일쯤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안 비슷했구나. 어디 가서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네. 자, 안철수 후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안철수기 때문에 가능성 1%는 열어놓는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하나의 또 하나 변수가 이걸 예측하기 참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존재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민주당이 완주하시오. 대신 완주를 해도 우리는 나중에 통합정부할 때 당신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맡기고 함께 손잡고 갈 거다라는 걸 던졌단 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까지 다당제에 대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고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지난번 2차 토론에서 네. 제가 유의미하게 관찰했던 대목이 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뭐 사실 심상정 후보는 별 반응을 안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된다. 네, 그랬죠. 뭐 우리는 이미 다 법안도 냈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에서 저 당 내부를 그래도 제가 잘 아는데 의원총회 통과가 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희는요 민주당의 의원총회 통과가 전혀 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위성정당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고 무공천 번복도 다 그 과정 통해서 한 겁니다. 네.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정말 저 당을 아나?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글쎄요 그 당을 모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걸 이제 다른 시그널로 해석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런 거죠. 이제 그 정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해서 그 민주당의 권력을 독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치 세력,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과 일정하게는 권한을 나누고 공존하겠다. 그 시그널을 나는 의원총회에서 당신들이 이걸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겠다라는 얘기를 던졌고 그대로 해줬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철수에 대한 구애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TV 토론이든 뉴스에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네. 그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마주 앉아가지고 무슨 합의문 쓰고 각서 쓰고 이런 건 없지만 이심전심 물밑에서 뭐 어떤 공감대가 오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겁니다.
승리한다면 네. 완주했어요. 완주했는데 본인한테 거기서 이제 이 길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면 드롭하고 무슨 어떤 대가를 뭐 자리나 이런 걸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전혀 동의할 수가 왜 없다? 저런 판단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도 결국엔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의총에서. 당론 정한 뭐 한두 번 깼었어야죠. 아하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27일 날에 이재명 후보가 극명하게 다른 얘기를 4시간 만에 말을 바꿨어요. 어떤 거 예를 말씀하시죠? 들면은 양산에 가서는 정치 보복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울산에 가서는 정치 보복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꿨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선되고 나면 저런 정치 개혁안이 과연 그대로 약속이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단순히 재능과 국민의힘의 제안, 민주당의 제안을 계산적으로 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완주할래 이번에. 그게 나의 정치적인 미래와 생명력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 그 나오는 보도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식이요? 이 계산이나 저런 메시지가 김종인, 네. 뭐 윤여준 이런 분들 다 만났잖아요. 이른바 이제 보수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 이분들한테 비슷한 조언을 받고 또 비슷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들리는 얘기로는 뭐 어제 윤여준 장관도 이 방송에 나오셨던 거 네, 제가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제안 이런 건 오진 않았고 네. 당신은 전혀 정치에 뜻이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 참여하실 생각이 없다지만 뭔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간 듯한 뉘앙스는 비췄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조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 네. 정권을 잡는다면 뭐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두고 보겠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지 뭐 안철수 후보를 뭐 이렇게 좀 땡기기 위해서 네. 혹은 지금 정권 교체 구도를 정권 교체 여론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뭐 던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안철수 후보가 그것만 믿고 민주당의 약속만 믿고 이러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혹시 중간에 김종인 위원장 이런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근데 뭐 안철수 후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실질적인 역할은 하진 않았을 예,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정치하면 안 될 뿐이에요라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다만 이런 그림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 전략상 뭐 득점 포인트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골을 넣으려면 그 골대 안으로 공을 차야 되는데 네. 그냥 상대 진영으로 무조건 그냥 공만 차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뻥축구가 아니냐. 이 사람한테도 손 내밀고 저 사람한테도 손 내밀고 같이 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지층에는 이재명이 과연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책에 맞는 후보인가라는 회의감도 줄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지층이 결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권 심판 여론을 흐트러뜨린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죠. 어쨌든 뭐 정권 심판이냐 정권 연장이냐 이 구도에서 정권 심판이냐 정치 교체냐 이 구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정권 심판이냐 정치 교체냐는 정치 교체가 훨씬 더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이고 이게 넓은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사실은 정권 심판보다는 이게 훨씬 우위에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얼마이든 혹은 실제 민주당이 그렇게 뭐 할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실기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요?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정치 개혁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찍. 제의를 하고 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발표했으면 훨씬 더 득점을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급해지니까. 쇼라 그러잖아요. 네, 왜 뒤에 급해지- 이러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했었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요. 저는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 TV 토론에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당도. 근데 정권 교체 더하기 예.
정치 교체를 하는 어떤 이 비전과 액션을 보여줬다면 이번 선거 진작에 압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성 정당도 먼저 만든 정당이지만 정치 개혁에 대해서 눈꼽만큼 생각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허.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정권 개최 여론 하나만 믿고 후보도 좀 여러 가지 부실한데 가다가 지금 이렇게 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고 좀 주세요. 경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개인적인 의견 우리 돌쇠 두 분의 두 고수의 개인 의견을 들으면서 판세 분석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듣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장프로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직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상당한 격차로 높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결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TK와 PK에서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 후보가 얻는 지지율만큼 지금 안 나와요. 대략 지금보다 10%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투표 날까지는 결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조심스러운 전망. 자, 박원석 단장은 심상정 후보 빼고 자당 후보 빼고 예측해 주세요. 누가 될 아니, 가능성이 왜 빼야 됩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심상정 후보가 표를 얻는 만큼 차이가 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캐스팅 보터가 될 거다라고. 그 정도 박빙 선거기 보고요. 때문에. 그 정도 박빙이고 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네.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는데 예.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예. 생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제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재명 생각입니다. 후보의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올라갔다. 그래도 누구예요?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두 고수와 함께 판세 분석, 전망 자유롭게 좀 나눠봤습니다. 돌쇠 토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